여기 메밀꽃 피면 굉장하겠다. 여기요 다 메밀밭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호석 선생이 자라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그곳 아닙니까, 그죠? 이호석 선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 정서를 느끼려면 그가 자라고 그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바로 이곳 봉평에 왔을 때 더 깊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봄이어서 아직 메밀꽃은 피어 있지 않지만 그 소설에 나오는 그 밤에 그 메밀꽃이 피어 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벌판을 바라보니까 정말 그 소설 속에 나왔던 그 애잔함과 그 고향의 그리움과 이런 게 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봉평 오시면 딱 그 이미지가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네, 메밀 한 그릇 먹고 갈까? 뭐 이런. 근데 전혀 아닙니다. 소설로 인해서 그러니까 메밀의 주산지처럼 됐잖아요. 주산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메밀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그 농작물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생육기간이 아주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농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수해를 당하거나 가뭄 피해를 당하고 나면은 모든 농사를 망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이 메밀이에요. 그때 심어서 메밀을 생산해 가지고 그 메밀 가루를 가지고 막국수도 만들어 먹고 메밀묵도 만들어 먹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호석 선생님은 1907년에요. 바로 이 문학관에 있는 아랫마을에서 태어나서 유년기를 여기서 보내세요. 네. 그런데 이호석 선생님 호가 가산이잖아요. 네. 근데 이호석 선생님은 알지 못하는 호예요. 생전에는 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호석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산이라는 호를 지인들이 붙여주셨는데 이 호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이 산이라 할 만한 인물이란 뜻이라거든요. 야,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았던 분이 이호석 선생님입니다. 그때 봉평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고 여기 소 몇 마리가 밥 깔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발행된 평창군 신지지에 보면 봉평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세상 물정에 어둡고 개화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경성제일고보, 경성제국대학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봤거든요. 여기는 당시에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서 학교를 다녀야 되냐면 평창국립보통학교. 여기에서 백리가 떨어진 평창읍에 가서 다니게 되는데 7살짜리 어린이를 친척집도 아닌 곳에 하숙을 시키고 보내다 보니까 이호석이 매주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통학은 안 되고. 그러면 뭐 때때로 집안 행사라든지 방학 때 어른이 가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그렇다 보면 이 어린 효숙이 어떻겠습니까? 가기 싫었겠죠. 멀잖아. 좀 더 있다 하다 보면은 밤길도 갔을 것 같아요. 그 길이 바로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산허리길입니다. 그러면 경성 제1고보는 이호석의 문학일생에 어떤 시였느냐? 세계 문학을 섭렵한 시인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요. 예이치라든지 쉘리 같은 낭만파 시인들의 시는 다 외웠다 그럽니다.
경성제육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Hearts worth falling for. Oh, and with all 저 사진을 근거로 해서 이효소 쌤의 개인적인 취향과 다재다능한 면모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rain or shine, I'll cover you up and calm the skies as long as you. 추운 기가 있는데 늘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쓰셨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를 쇼팽의 녹턴, 모차르트 곡을 아주 수준급으로 연주하셨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기독교회는 아니었는데요. 영문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 글 속에 보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서구 취향적이셨어요. 커피를 어느 정도 좋아하셨느냐면 평양에 계실 때 퇴근하면서 백화점 1층에서 커피 나다를 갈아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전차에 가면서 그 커피 냄새를 맡으면서 나는 어린애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 100년 전 분이신데 예, 예. 지금 살아계셨으면은 네. 그 생활 모습이 지금의 트렌드예요. 아침에 그렇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예, 예, 예. 음악을 듣고 영화를 네, 보며 네, 네,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 100년 전에. 네네. 경성체육대학은 이효석 선생님이 어떤 식이었냐면 영문학 전공에서 문학 이론을 완전히 바탕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설을 써서 도시와 유령이라고 하는 이 작품으로 등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미 이때 이제 작가로 인정을 받고요. 1년 후에 부인을 만납니다. 네. 이 부인은 당시 화가지망생이었는데 여고 졸업반이에요. 졸업 작품전을해요. 화가지망생이고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여학생이었는데 그런데 마음에 들어 둘이 열렬히 연애를 하는데 집안에서 반대합니다. 이효석, 이경원, 전주시 동성통본입니다. 당시의 윤리적으로는 절대 안 되지. 그런데도 절대 안 되지. 결혼을 하고요. 1930년에 숭실전문학교 영어 교수로 오시게 돼. 이때 바로 모밀꽃 피는 무렵을 발표를 하십니다. 이때 오셨어요. 모밀꽃 피는 무렵이고요. 조광 시원호에 실린 작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효소 선생님 생애를 간단히 이제 살펴보았는데 정확히는 35년 3개월 이틀 사셨어요. 그런데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소설만 98편, 수필이 110편, 평론 번안 작품 해서 이효석 전집에 272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정말 이효석 선생님의 작품은 당시로서 굉장히 앞서갔던 이런 소재나 주제를 다뤘던 이런 작품들인데 더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